어머니 방을 창고로 써도 될까요? 창고라고? 이 한마디가 제 78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건물에 찾아와 무릎 꿇고 잘 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김영순입니다. 78살이에요. 저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손자와 함께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어요. 아파트 35평 중에서 가장 작은 방 하나가 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손자 학교 보내고, 그런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이었죠.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 정말 좁아. 아이 공부방도 만들어야 하고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사실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방이 필요한데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어머니 방을 창고로 써도 될까요? 어차피 잠잘 때만 쓰시잖아요. 창고, 내 방을 창고라고? 30년 동안 살아온 내 공간을 창고 취급한다고? 창고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낮에는 거실에 계시고 밤에만 방에 들어가시니까 공간이 아깝잖아요. 지연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쓰시는 건 침대 하나뿐인데 그 넓은 방을 혼자 쓰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니? 거실에 접이식 침대 놔드리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니까 거실이 더 편하실 거예요. 거실에 접이식 침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내가 거실에서 잠을 자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때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혹시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까 했는데. 민호야, 지연이가 하는 말 들었니? 네, 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엄마, 지연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아이 공부방이 필요하긴 하고, 아들까지, 내가 낳고 기른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고 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좀 그런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는 텔레비전도 거실에서 보시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럼 내 물건들은? 옷장은 작은 걸로 바꿔서 구석에 놓으면 되고 나머지 물건들은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안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안 쓰는 것들, 30년 동안 살아온 내 추억들이, 내 물건들이 안 쓰는 것들이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아파트 평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큰 방 혼자 쓰시면 좀. 지연이의 말은 계속됐어요. 공간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죠? 공간 효율성? 합리적? 3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내가 이제 공간 효율성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냐?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존재일까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제 방마저 창고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창고. 내가 이 집에서 창고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때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낡고 초라한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숨겨왔지만 이제는 정말 드러낼 때가 온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인테리어 업체 사람이 와서 견적 뽑을 건데. 좋아. 내가 방 비워줄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좋아. 내가 방을 비워주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거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저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말이에요. 며느리가 제 방을 창고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저는 정말로 이 집을 떠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어요. 김영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다. 며느리 지연이의 창고 발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언제쯤 짐 정리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일정을 잡아야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커서 거실에 놓기는. 아직 확실히 대답도 안 했는데 벌써 내 물건들을 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문득 그동안 쌓여온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지연이가 처음 이 집에 온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것저것 가르쳐 주세요 하던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저를 마치 집에 얹혀 사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지연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에요. 강남에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저 그런 집이야. 아니에요.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집만 보고 온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태도는 점점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의견은 어떠세요? 하며 물어보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언제부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을 받기 시작했을까? 특히 돈 문제에서 지연이의 태도가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어머니도 좀 절약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뭘 절약하라는 거니? 어머니가 드시는 한약비나 병원비 같은 거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쓰셨으면 해서요. 78살 노인이 병원 가는 것도 아까운 돈이라는 거냐? 그런데 자기들은 매주 외식하고 여행 다니면서 손자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요. 할머니가 옛날식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손자 공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20년 동안 함께 기르던 손자인데 이제 나는 끼지도 못할 존재가 된 거냐?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78번째 생일인데 가족들이 깜빡하더라고요. 어머니, 생일이 언제였죠? 어제였어.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요. 다음에 보상해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이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하게 축하해줬죠.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투명한 존재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날 밤 다시 서랍 속 통장을 꺼내봤어요. 30년 전부터
차곡차곡 기록된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강남 상가 건물 3채, 오피스텔 5채, 그리고 각종 부동산 투자금.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70억은 좋게 될 거예요. 젊었을 때 해안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게 이렇게 불어났구나.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살아왔을까? 사실 제가 이 재산을 숨겨온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가족 관계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봤다며 절대 자산 규모를 알리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는데 그 평범함이 이제는 무시당할 이유가 되어버렸네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숨겨왔는데 정작 그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 나이에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뭐라고? 아니, 요즘 다들 독립해서 살잖아요. 어머니도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네. 내가 며느리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정말로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지만 지연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나갈 거예요. 좋아. 내가 나가줄게. 하지만 내가 상상도 못할 곳으로 나가줄게. 그리고 진짜 김영순이 누구인지 보여줄게. 그날부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있는 제 상가 건물 중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정말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다. 이제 진짜 김영순으로 살아볼 시간이다. 며느리가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30년간 관리해온 부동산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믿을 만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김영순이에요. 아, 영순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30년 만에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다니. 이상하게 가슴이 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남 상가 건물들, 현재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사장님 정말 해안이 있으셨어요. 특히 테헤란로 쪽 상가 건물은 지금 시세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금액에 저도 놀랐어요. 30년 전에 5억에 산 건물이 현재 25억, 3억에 산 건물이 20억. 전체 자산 규모로 보면 7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투자였습니다. 70억? 내가 이런 부자였다니.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창고 취급을 당하며 살았을까? 부동산 전문가가 추천해준 건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7층 상가 건물인데 1층은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위층에는 각종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 7층에는 건물주 전용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 7층 공간이 정말 멋져요. 옥상 정원도 있고 도시 전망도 환상적이고 건물주님께서 직접 거주하시기에 완벽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창고 취급당하는 방이 아니라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살아야지.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30년 동안 나를 위한 건 정말 별로 없었구나.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새롭게 시작해야겠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 박 부장에게 연락했어요. 오랜 시간 제 부동산들을 성실하게 관리해준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직접 연락 주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박 부장님, 제가 7층으로 이사 갈 생각인데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 사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사장님, 혹시 언제쯤 오실 예정이세요? 미리 준비해 드릴 게 많아서요. 이번 주 안에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 업체도 연결해 드리고 가구도 최고급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말이에요. 이게 진짜 대접이구나. 창고 자리나 마련해 달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주겠다는 거. 한편 집에서는 지연이가 점점 재촉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음 주에 공사 들어간다는데 정말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곧 할게. 그리고 어머니 물건 중에 너무 오래된 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 놓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내 물건들이 거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좋아. 그럼 정말 어울리는 곳으로 가져갈게. 이사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방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내일이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이사업체에도 연락했어요. 물론 일반 이사업체가 아니라 고급 이사 서비스였죠. 사장님, 모든 물건을 세심하게 포장해서 안전하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새 거주지에서도 완벽하게 세팅해 드릴게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에서 큰 돈을 움직였어요. 새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금으로 5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돈 제가 쓰는 거예요. 사기? 78년 동안 내가 당한 건 다른 종류의 사기였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기. 이사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정말 마지막이 될 아침이었거든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오늘 짐 다 정리하시는 거죠? 응, 오늘 다 정리할 거야. 그럼 저녁에는 넓은 거실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넓은 거실에서 편하게? 좋아. 내가 없으면 정말 편할 거야. 오후에 고급 이사 서비스 팀이 도착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사장님, 이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새 거주지로 출발하시겠어요? 네, 갑시다. 드디어 30년간 살았던 그 작은 방을 창고 취급당했던 그 공간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김영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30년 전에 투자했던 건물이 이렇게 멋진 곳이 되어 있다니. 1층에는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자리 잡고 있고 위층들은 모두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건물 입구에서 박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함께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사장님, 정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인회 분들도 모두 기다리고 계세요. 상인회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거주하신다고 하니 모든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평소 워낙 좋은 건물주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데 각 층마다 깔끔하고 품격 있는 사무실들이 보였어요.
모두 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7층 문이 열리자 정말 환상적인 공간이 펼쳐졌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주방, 편안한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창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구나. 6평짜리 작은 방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장님, 1층 카페 사장인 김철수입니다. 상인회장을 맡고 있어요. 문을 열어보니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 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상인회를 대표해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건물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익히 들어왔는데 직접 뵙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건물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받으시고 건물 시설도 항상 최고로 유지해 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건물주님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했는데 시간 되실 때 꼭 참석해 주세요. 환영 파티? 나를 위한 환영 파티라니. 30년 동안 가족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을 여기서 받고 있다. 김철수 상인회장이 특별한 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사장님, 옥상 정원 보셨어요?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강남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와, 정말 멋지네요.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신 덕분이에요. 다른 건물들은 옥상을 그냥 버려두는데 여기는 정말 특별해요. 내가 이런 곳의 주인이었다니.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6평짜리 방에서 창고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까? 첫날 밤 넓은 침실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가족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여기는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78년을 살아서 처음으로 진짜 내 공간에서 자는 거야. 다음 날 아침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여러 상인들이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3층에서 요가원 운영하는 박민정이에요. 5층 회계사무소 대표 이상훈입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상인회 모임을 하는데 꼭 참석해 주세요.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계셔야 우리 모임이 완성되는 거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딘가에 진짜로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가족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이 소속감이. 박 관리소장이 정기 보고를 하러 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 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매월 3천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다른 건물들 수입까지 합치면 매월 1억 정도 되실 거예요. 매월 1억. 내가 이런 부자였는데 왜 그동안 생활비 절약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까? 일주일 후 상인의 환영 파티가 열렸어요. 건물 1층 레스토랑을 빌려서 정말 성대하게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사장님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가족들은 내 생일도 깜빡했는데 이분들은 나를 위해 이런 파티까지 열어준다. 그날 밤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짜 김영순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 같았어요. 창고 취급당하던 할머니가 아니라 존경받는 건물주로서 말이에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기분이 바로 자유구나.
제가 상가 건물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집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제 방을 창고로 만들기 위해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서류들을 발견했거든요. 여보, 이거 뭐야? 어머니 서랍에서 나온 건데. 지연이가 발견한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들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매월 임대료가 이 금액이 맞아?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를 본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이게 진짜라면 그럼 어머니가 1년에 3억 6천만 원씩 버신다는 거네. 그리고 이 오피스텔들은 뭐야? 5채나 되는데.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거 다 합치면, 정말 합치면, 얼마나? 70억? 아니 더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셨다는 거야? 30년 동안 왜 숨기신 거지? 왜 평범한 할머니인 척 하신 거야? 그때 지연이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어머니 명의야. 이것도 어머니 돈으로 산 거야. 지연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70억 자산가한테 창고 자리나 내놓으라고? 생활비 절약하라고? 지연이가 급히 말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야 해. 어디 계신지 알아야 해.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말씀도 안 하셨잖아. 부동산 서류에 주소가 있어. 여기,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어요. 한편 저는 1층 카페에서 상인 회장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오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저기요, 이 건물 주인분 어디 계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카페 직원이 당황하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제 며느리예요. 지연이와 민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평소와는 정반대로 조심스럽고 겸손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왔니?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몰랐다는 거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이제 와서 내 재산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거야? 상인 회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사장님, 가족끼리 대화하세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가 이렇게,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아니, 그게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민호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알았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알았다면? 그럼 돈이 있다고 알았다면 나를 존중해줬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창고 취급해도 된다는 거고. 그래, 너희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야. 어머니. 하지만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김영순이야. 그런데 너희는 돈을 모를 때와 안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네.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가서 뭐하게? 어머니가 계셔야 할 곳은 저희 옆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창고 자리나 내놓으라고 한 게 가족의 대우였니?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이거였구나. 내 재산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는 거,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이런 반응을 보일까봐 숨겨왔던 거야. 어머니, 너희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존중하겠다는 거지? 그럼 돈이 없으면 창고 취급해도 된다는 거고? 지연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어머니,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명이야. 내 돈으로 산 거고.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너희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정신이 드나? 그동안 누구 집에서 공짜로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봐. 3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말이야.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구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부터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먼저 아들 민호부터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또 몰랐다는 핑계네. 내가 돈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였나? 엄마, 지연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울면서 사과하겠다고. 울어서 뭐가 달라지니?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됐어.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엄마, 가족끼리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 나를 창고 취급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다음 날 며느리 지연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긴 하니?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존중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신 줄. 또 그 소리더라고요. 지연아, 너는 내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사과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돈이 없었다면 창고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지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역시나. 진짜 사과가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사과구나. 며칠 후에는 손자까지 데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자는 정말 순수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할머니는 할머니니까요.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 아이만은 진심이구나. 그래도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지연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새 집을 구할게요. 어머니 전용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전용 공간? 네, 어머니만의 방을 크게 만들어 드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꾸며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건물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와서 건물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내 돈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잘하고 있어. 급기야 지연이 친정 어머니까지 데려왔어요. 사촌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린 게 철이 없었나 봐요. 철이 없다고요? 42살인데? 그래도 언니께서 어른이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라는 말이네. 그럼 나를 창고 취급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하지만 언니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게 좋겠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지연이 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30년 동안 충분히 줬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내 명의로 바꿔줄게. 그리고 전세금도 주고. 정말이에요? 대신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 더 이상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엄마, 그럼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죠? 그건 너희 행동에 달린 거야. 엄마, 진짜 사과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알겠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을 진짜로 반성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모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옥상 정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이제 정말 김영순으로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상인회장님이 올라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힘드셔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가족 일이 힘드시죠? 저희도 다 봤거든요. 저희는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훌륭하시다는 걸. 이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김영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돈 때문에 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들만 남기고 살겠어. 제가 상가 건물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온 가족을 데리고 건물 앞에 나타났거든요. 1층 카페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저희는 김영순 사장님 가족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지연이가 건물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상인회장님이 당황하며 저에게 왔어요. 사장님, 아래서 가족분들이 꼭 만나자고 하는데 여기서 만날게요.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지연이, 민호, 그리고 손자까지 와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주변의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연아,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걸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해요. 지연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 줄. 또 그 소리였어요. 지연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뭐려? 내가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다 말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며느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내 방을 창고로 쓰겠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살던 방을 창고 취급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생활비 절약하라고 병원비도 아끼라고 했어요. 78살 노인한테요. 어머니. 하지만 내가 70억 자산가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사과인가요? 상인회장님이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장님께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른 상인들도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 있다고 알고 나서 태도 바꾸는 건 정말. 지연이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몰라서. 몰랐다고? 그럼 돈이 없으면 창고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김영순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 재산을 알고 나서야 존중하겠다는 거지? 지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가족여행에서 빼고 갔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엄마, 30년 동안 가정부 취급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고, 이제 돈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가족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평범한 할머니는 함부로 대해도 되고, 돈 있는 할머니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야. 너희가 한 행동을 보면 명확하잖아. 나는 이제 김영순으로만 살 거야.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순으로. 그리고 아파트는 너희 명의로 해줄 테니까 독립해서 살아. 더 이상 내 그림자 속에서 살지 말고.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싫어요? 저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만은 진심인데. 넌 달라.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할머니를 사랑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지연아, 민호야. 너희가 진짜로 반성한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운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어머니.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 너희는 아직도 내가 사과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아. 상인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죠. 사장님은 저희의 진짜 가족이에요. 이분들의 말이 맞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민호 가족은 돌아갔어요. 손자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 아이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그 부모들은 진짜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 그날 밤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끊고 오롯이 김영순으로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상가 건물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옥상 정원에서 요가를 하고 1층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상인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진짜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아침 상인들이 진심으로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존중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사장님, 어제 새로 들어온 원두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특별히 내려준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요. 이런 게 진짜 대접이구나. 창고 자리나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들도 생겼어요. 3층 요가원에서 요가를 배우고 5층 문화센터에서는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78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사장님, 서예 실력이 정말 늘으셨네요. 마음이 편안하셔서 그런가 봐요. 서예 선생님의 말에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도 않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1억이 넘으니까 진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제는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어요. 사장님, 정말 품격 있으시네요. 어떤 일을 하세요? 백화점 직원이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부동산업을 해요. 아, 그래서 그런 품격이 느껴지는군요. 30년 동안 생활비 절약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내가 이런 부자였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2개월 전 손자가 혼자 찾아왔어요. 부모 몰래 버스를 타고 온 거였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혼자 어떻게 왔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우는데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만은 진짜구나.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고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도 계속하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울기도 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지만 손자에게는 죄가 없지. 넌 언제든 할머니한테 올 수 있어.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로 변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 상인의 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진짜 가족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파티도 열어주었어요.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모든 상인들이 모여서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선물도 주고 78번째 생일을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받아 본 건 처음이다. 혈연 가족보다 이분들이 더 진짜 가족 같다. 가끔 박 관리소장을 통해 아들 가족 소식을 들어요. 사장님, 아드님 가족이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전세금 지원해 주신 곳으로. 그래요? 네, 그런데 며느님이 많이 바뀌셨다더라고요.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시고 겸손해지셨다고. 변했다고?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 걸까? 어젯밤 손자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밝으세요. 엄마 아빠도 이제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오늘 아침 옥상 정원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많은 돈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자신을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78년을 살아서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상인회장님이 올라와서 함께 해돋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다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제 모습을 되찾은 거죠. 그래서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장님을 보고 용기를 얻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창고 취급받던 할머니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제 뜻밖의 편지가 왔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손글씨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실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진심일까? 이번에는 정말 진심일까?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겠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예전과 다른 관계가 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의 관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당당한 김영순으로서 만날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요. 이제 정말 김영순의 인생이다. 78년을 살아서 찾은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78세에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는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김영순의 진짜 인생은 78세에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고생 많았어, 영순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